2019년 한 해가 시작됐죠. 올해는 특히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황금 돼지의 해, 기해년입니다. 돼지는 전통적으로 재물과 복을 불러오는 동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제수로 사용되기도 하죠. 먹는 어떤 그런 소재를 제공하는 그런 돼지에서 이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고마운 돼지라고 저희는 인식을 하고, 또 인류에게 귀중한 식량 자원이 되어주는 건 물론 과학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 당연하고 친숙해 놓쳤던 돼지의 진정한 가치. 돼지, 지금부터 새롭게 알아볼까요? 서울 중심에 위치한 국립민속박물관. 지난 연말부터 이곳에서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관람객들의 눈길을 잡아끄는 주제는 바로 돼지로군요. 돼지와 관련된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돼지라고 불리는 동물은 한때 야생 멧돼지로 신석기 시대부터 가축인 돼지로 길들여지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돼지가 우리와 옛날부터 함께했던 동물이기 때문에 많은 관람객들이 친숙함을 가지고 계신데요. 우리와 함께했던 돼지, 그리고 우리를 지켜줬던 돼지 등 다양한 의미에 있어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의미를 알고 또 거기에서 많은 흥미를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민속학, 인문학적 자료로도 돼지는 중요한데요. 오랫동안 인간들과 함께하면서 신성한 존재로 옛 문헌에도 등장합니다. 이 책은 삼국사기인데요. 삼국사기에 있는 기록을 보면요. 고구려 유리왕 21년에 그 제사에 사용할 돼지가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그 도망가는 돼지를 잡으러 가다 보니까 그 돼지가 있는 곳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해서 그곳으로 도읍을 옮겼다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유리왕 편.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을 점지해준 동물이 돼지라는데요. 돼지는 살기 좋은 곳을 찾아주는 영험한 동물로 기록돼 있습니다. 동각 잡기에는 이성계가 돼지를 타고 내려와 조선을 건국했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죠. 돼지가 우리의 삶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이전에는 어떤 역할로 존재했을까요? 12지신 중에 12번째 동물인 돼지는 잡귀를 몰아내는 수호신이었습니다. 절이나 궁궐 건물에서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는 의미로 지붕에 장식하는 것이 잡상인데요. 저팔계 잡상입니다. 악신 저팔계가 삼장법사를 만나 불교에 귀의해 선한 수호신이 된다는 서유기에서 유래됐죠. 돼지 머리를 삼던 제기인 시정. 농경 사회 속에서 돼지는 제2에 사용되면서 마을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신성한 제물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유물로 조선시대 달의 증예가 함께 전시되어 있는데요. 선조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돼지를 제사에 사용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돼지는 중요한 제물로 쓰입니다. 산신제부터 개업시까지 다양한 제의에서 상에 돼지 머리를 올리는데요. 이런 풍습은 돼지가 새끼를 빠르게 많이 불리는 것처럼 제물이 빨리 늘고 일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돼지나 사슴을 잡아서 제물로 올렸다는 그 뜻은 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신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신한테 바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음식이라면은 그걸 먹고 나중에 인간이 원하는 기원하는 내용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 그러한 방식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아가지고 최근까지도 예컨대 고사라든지 뭐 집들이 같은 경우에서 돼지 머리가 올라오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지금까지 나타난 동물 중에서는 가장 많은 새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 12마리라든지 이렇게 많이 낳는 동물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동물적인 상징으로서 자리 잡았던 것이 아닌가. 돼지에 관한 또 다른 재미있는 속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이 있는데요. 기상예보 서비스 업체. 오늘의 날씨는 어떤가요? 오늘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옆에 있는 돼지 한 마리가 기둥에다가 등을 비비고 있는데 이러면 오늘 밤에 비가 내릴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 옆에 있는 돼지는 짚을 물어나르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 내리는 비의 양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돼지를 보고 날씨를 예측하는 겁니까? 어떤 근거로 돼지를 보고 알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사람도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비가 오기 전에 이제 무릎이 아프다든가 특히 어린 아기들 같은 경우는 투레질을 해요. 그럼 비가 내리거든요. 이렇게 어떤 기압이라든가 온도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동물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압 변화에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동물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반응들을 이제 우리 선조들이 오랫동안 봐오다 보니까 돼지 같은 경우는 갑자기 기둥에다 등을 비빈다든가 짚을 물어 나른다든가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에 꼭 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충청도 지방에서 전해져 오길 돼지가 기둥에 몸을 비비면 비가 온다는 속담이 있다는데요. 돼지들이 비가 오기 전 기압이 떨어지면 날씨에 적응하기 위해 평소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한다는 겁니다. 돼지, 정말 신기한 동물이죠. 돼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깨끗한 동물입니다. 돼지가 이제 땀샘이 없다 보니까 2층 당 같은 데 들어와서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아주 더러워 보이고 막 그러는데 사실 아주 굉장히 깨끗한 동물에다가 두 번째로는 머리가 상당히 좋은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많은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돼지는 돈하고 연관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좀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게 돼지라는 동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돼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것은 돼지의 모든 것을 주제로 다양한 전시와 체험이 이루어지는 돼지 박물관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돼지 공예 작품들이 수천 점 이상 전시되어 있는데요. 오랫동안 인간과 함께했던 돼지의 다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지만을 주제로 꾸민 전시와 체험 공간은 전 세계적으로 독일과 우리나라뿐이라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돼지 전문 박물관입니다. 왜 하필 돼지였을까요? 사실 제가 이거를 수집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돼지에 대한 생각이 혐오 산업이다, 그다음에 지저분하다, 둔하다, 그런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 편견을 좀 바꿔주고 싶었었고,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돼지의 용도라든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돼지고기를 감사한 마음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서 이왕이면 박물관이 딱딱하지 않고 살아있는 박물관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돼지 공연도 기획하게 됐고, 또 아이들이 찾아오면 정말 돼지하고 행복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 만들고 싶었어요. 박물관 전시뿐만 아니라 돼지의 습성과 특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체험 농장도 함께 운영됩니다. 돼지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고 더 나아가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육 프로그램이죠.
인간과 친숙한 가축 돼지는 수천 년 전부터 인간들과 부대끼며 살았죠. 다부진 체격에 곡식, 풀, 나무 뿌리, 열매 등 가리지 않고 먹는 잡식성으로 영리하고 호기심이 많습니다. 돼지는 긴장 상태가 조성이 되면 돼지 꼬리가 말려요. 그렇지만 친숙한 사람이나 그다음에 사랑을 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꼬리를 늘어뜨리고 좌우로 흔드는 행동을 해요. 아, 돼지 꼬리를 보면 돼지의 기분을 알 수가 있군요. 긴장 상태일 때는 꼬리가 돌돌돌 말리고 기분이 좋을 때는 꼬리가 쭉 펼쳐진답니다. 그럼 돼지코가 납작한 이유는 뭘까요? 돼지는 냄새를 맡는 후각이 특히 발달해 개보다도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넓은 판처럼 생긴 코끝으로 땅을 파면서 먹이를 찾는답니다. 이런 특징을 이용해 전자코를 개발하는 데 모델이 되기도 하죠. 돼지는 굉장히 영특한 동물이고요. 깨끗한 동물이고 뭐 돼지하면 뭐 행운의 상징, 뭐 다산의 상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걸 봐서는 정말 돼지는 제가 생각하는 동물 중에 가장 위대한 동물이다.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주고 떠나는 게 185가지 정도 되니까요. 사실 돼지는 인류를 위해 많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고기와 비계를 얻어서 배불리 먹고 가죽과 털을 얻어서 옷이나 도구도 만드니 여러모로 쓸모가 많죠. 또 돼지 췌장에서 효소를 추출해 소화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돼지 한 마리를 8가지 부위 고기로 나누는데요. 식량 자원으로서의 돼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털로는 구두소리나 칫솔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칫솔모의 유래가 멧돼지 털이라는 사실. 그야말로 돼지들은 보통 가죽 이상의 가치를 가졌답니다. 아, 화장품의 콜라겐도 돼지네요. 돼지의 재발견. 돼지, 알면 알수록 새롭죠? 또 있습니다. 돼지가 게으르고 똑똑하지 않을 것 같다고요? 돼지 입장에선 억울합니다. 돼지들이 볼링도 치고 축구도 하고 물건을 상자에 넣기까지 다양한 묘기 펼치는 거 보셨죠? 돼지 지능은 유아 선어사의 수준으로 동물 중에서는 아주 똑똑한 축에 속한다고 합니다. 볼링도 치고요. 돼지 점프 뛰는 거 봤고요. 돼지는 머리가 좋았고 즐거웠어요. 돼지랑 뽀뽀하는 거. 똑똑한지 몰랐고 그리고 재밌었어요. 돼지를 가까이서 만나 돼지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돼지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돼지가 인간에게 많은 선물을 주는 소중한 존재임을 새삼 깨닫게 되죠. 돼지를 쓰다듬으며 교감하고 새끼 돼지를 안고 기념사진도 찍어보는 사이 어느새 돼지가 친구가 됐습니다. 우리가 먹고 싶을 때 잡아먹는 동물로만 아이들이 알더라고요. 근데 저는 돼지의 수명이 한 15년을 사는데 우리로 인해 가지고 이 돼지들이 희생을 하는구나. 그걸 통해서 뭐 생명 존중이란 중요한 단어도 알고 가고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하거든요. 서울시 중구 신당동의 한 아파트.
아예 돼지를 가족으로 맞이한 주인공이 있다고 하는데요. 꼬꼬야. 꼬동아. 소형 애완돼지 2마리가 반갑게 맞아줍니다. 바로 요 녀석들, 꼬꼬와 꼬동이. 꿀꿀 꿀꿀. 동이도 여기 있어. 흔히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강아지, 고양이를 먼저 떠올리는데요. 꼬꼬. 돼지도 반려동물로 키울 수 있다는 사실. 일반 돼지보다 크기가 작고 귀여운 미니 돼지는 가정에서 키울 수 있습니다. 돼지 사랑 끔찍한 돼지 엄마 이지현 씨. 어떻게 집에서 돼지를 키울 생각을 했을까요? 귀여워. 귀엽지 않아요? 애들이 정면이 되게 귀엽거든요. 얘는 저희 집 첫째 꼬꼬고요. 작년 9월부터 저희 가족 됐고, 얘는 작은 애 꼬동이. 얘는 올해 1월 초에 데리고 왔어요. 애완동물을 먹을 키우고 사람? 싶었지만 강아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 엄두도 못 냈다는 이지현 씨. 돼지한테는 알레르기 반응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키우게 됐다고 합니다. 꼬꼬 돌아. 꼬꼬 돌아야지. 꼬꼬 돌아. 한 번 더. 뽀뽀. 잘했어. 본격적인 식사 준비. 전용 사료나 채소, 과일 등을 먹이면 되는데요. 잡식성인 돼지는 강아지, 고양이보다 먹는 것이 덜 까다롭습니다. 엄마의 식사 준비에 덩달아 분주해진 꼬꼬와 꼬동이. 침까지 흘리는데 돼지 식성 어디 가나요? 밥그릇을 놓자마자 허겁지겁. 보통 돼지를 떠올릴 때 많이 먹는 동물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건 오해. 배가 불러도 계속 먹어댈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돼지는 스스로 정한 만큼 먹고 그 이상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돼지를 키우면서 힘든 점은 뭐 크게는 아직 없어요. 저희 집 애기들이 좀 순한 편이어서 막 뭐 장판을 뜯는다거나 벽지를 뜯는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애들이 되게 순하게 잘 커주고 있는데, 뭐 그래도 힘든 점을 꼽자면 이제 사람들 인식이 돼지를 키워? 약간 이런 식이랑, 그리고 제 눈엔 아직 너무 조그마고 예쁜데 꼬꼬가 처음 왔을 땐 되게 작았거든요. 꼬동이보다 더 작았는데 이제 커진 걸 보고 이제 그렇게 빨리 크는데 어떻게 키울 거냐고 이렇게 우려의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장난식으로 뭐 잡아먹자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속상하죠. 그런 거 말고는 없어요. 냄새가 걱정된다고요? 역시 돼지에 대한 편견입니다. 실제 꼬동아. 돼지는 땀샘이 없어 꼬동이. 냄새가 많이 안 나는 동물. 꼬꼬. 엄마 꼬동이 예뻐. 인지 능력도 좋아 배변 훈련만 잘 시키면 배설물 냄새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똑똑하고 깨끗한 돼지. 어쩌다 더러운 동물의 대명사가 됐을까요? 돼지 우리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돼지가 사실은 목욕을 좋아하잖아요. 샤워 같은 걸 좋아하는데 돼지 우리에서 샤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는 이 더러운 진흙탕이잖아요. 거기서 막 등을 막 민기적민적거리고 있으니까 돼지가 아주 더럽고 게으르고 그러한 개념으로 나타나는 건데, 만약에 돼지가 돼지 우리에서 나가버리면은 그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돼지가 도망가면 잡기 힘드니까는 우리가 돼지 우리에다 키워놓고, 사실은 돼지 우리에다 키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살을 더 찌우게 하는 장치잖아요. 그러한 거 연동돼 가지고 돼지를 좀 안 좋게 보는 그러한 생각들이 생긴 거죠. 바로 사육 환경이 문제입니다. 좁은 공간에 몰아넣고 키우면서 돼지우리 바닥에 축축하게 쌓이는 배설물을 제대로 치워주지 않는 탓이 큰 거죠. 국내 대부분의 돼지 농가들이 생산성과 쉬운 관리를 위해 밀집 사육과 감금 스톨 사용으로 비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스톨은 사료를 주는 노동력 등을 줄이기 위해 어미 돼지를 키우는 데 주로 활용되고 있지만
공간이 매우 좁아 돼지의 활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돈 농가의 한 95% 정도가 그 군사형 사육시설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서 사육되는 이유는 돼지 관리의 편리성과 어미돼지 상호 간의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시설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톨형 사육시설에서 사육될 때 그 어미돼지는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돼지의 지제가 불량해지고 도태율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 스톨형 사육시설의 문제점을 보완해 만들어진 것이 개방형 스톨 시설입니다. 일반 스톨의 일부분을 잘라 개조해 운동장으로 활용하는 건데요. 스톨에서 사료를 먹던 돼지들이 운동하거나 움직이고 싶을 때는 스톨을 벗어나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돼지에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이러한 사육 환경이 돼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어미돼지 60마리를 30마리씩 둘로 나눠 한쪽은 일반 스톨에서 키우고 다른 쪽은 개방형 사육시설에서 키우며 4개월간 관찰했습니다. 이 화면은 그 스톨형 군사장치의 어미돼지의 행동 특성을 분석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스톨형 군사장치의 돼지들은 행동 제한 지표인 서 있음이 일반 스톨 돼지는 0.79분인데에 비해서 스톨형 군사장치는 0.77분으로 13분의 1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개방형 사육시설에서 키운 돼지가 일반 스톨에서 키운 돼지보다 새끼 수도 늘었고 도태율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어미돼지는 일생 동안 6번 정도 새끼를 낳는데 운동 공간, 신선한 물, 사료 공급, 돈방내 온습도 등 사육 환경이 생산성 향상과 동물 복지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돼지에게 적절한 사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양도는 전체 농업 생산액의 15.2%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2017년 양돈 생산액은 7조 3천억 원으로 쌀을 제치고 농업 생산액 1위에 올랐습니다. 해년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업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8년도에 발표된 17년도 자료를 보면 농업 생산액은 47조 5천억 원입니다. 그중에 돼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7조 5천억 원 정도로 15.1%를 차지함으로써 1순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돼지고기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산 씨돼지 종돈의 부재로 양돈 산업의 종돈은 외국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내 계량 체계는 종돈장별 계량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외국 종돈 수출국의 계량 체계를 보면 국가 단위, 조합 단위, 모집 단위를 구성하고 있어서 계량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량 속도가 빠르다는 지표는 한 번 낳을 때 새끼 수 그리고 하루에 증체되는 양 그런 걸 표준 지표로 보는데요. 그게 우리나라 성적보다 더 우수하기 때문에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종돈 두수는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유럽 등 일부 양돈 선진국의 경우 수입 종돈뿐만 아니라 수입 종돈에서 생산된 후손까지 로열티 지불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먹고 자란 돼지라 할지라도 그 씨가 수입산이라면 한국 토종이라 말할 수는 없겠죠.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1989년부터 한국형 씨돼지를 개발하기 위해 재래 돼지를 복원하기 시작했는데요.
재래돼지의 외향적 특징이 기록된 문헌을 토대로 20여 년간 돼지를 교배하고 선발하는 과정을 수도 없이 거쳤습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양동과에서는 축진 참돈을 복원하였고 축진 뒤록과 우리읍돈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에서는 난축맛돈을 개발하였습니다. 축산업을 진흥하는 진정한 돼지라는 뜻의 우리 고유의 재래돼지 축진 참돈. 한국형 씨돼지로 개발된 축진 듀록. 육질이 뛰어나 우리 입맛에 맞는 흑돼지 우리 흑돈을 개발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외래종과 교잡이 이루어지면서 재래종은 소멸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재래돼지를 복원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 유전자원을 복원했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문헌 속 재래돼지처럼 털은 검고 뾰족한 축진 참돈. 재래돼지를 사육돼지로 쓰기에는 다소 생산성이 떨어지지만 재래돼지의 복원은 품질 좋은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유전자 확보에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형 씨돼지 축진 듀록. 1998년 미국과 캐나다의 씨돼지를 들여와 10년에 걸쳐 우리나라 환경에 맞춰 개량한 품종인데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비 씨돼지의 국산화를 이끌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한 우리읍돈 산업화 촉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9년도와 20년도에 2년간에 걸쳐 우리 흑돈을 500도 정도 분양할 계획입니다. 돈육 유통망과 연계된 그 정돈장에 정돈을 배급하여 돈육 브랜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으로는 일반 양동장에 200도 정도 배부를 하여서 우리 흑돈 저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남 함양군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한 돼지 농장. 국내에서 가장 큰 흑돼지 보금자리 중 하나인데요. 흑돈의 경쟁력을 눈여겨본 농장주 박영식 씨는 1988년 흑돼지만을 위한 이 농장을 만들었는데요. 이후 국립축산과학원이 재래돼지 유전자로 만든 우리 흑돈을 앞장서서 키워냈습니다. 제가 이 돼지가 지금 우리 흑돈입니다. 우리 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우리 흑돈인데 지금 온 몸이 검습니다. 바크샤는 이마하고 네 다리하고 꼬리에 흰 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흑돈은 이렇게 시커멓습니다. 감습니다. 우리 흑돈은 몸이 작고 주둥이가 길며 온몸이 검은 털로 뒤덮여 있는데요. 또 재래 돼지보다 잘 자라며 체질이 건강해 질병에 잘 견디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소 사육 기간이 짧고 또 색깔이 육색이 붉고 지방색이 하얗면서 아주 깨끗한 그런 색을 띠면서 육즙이 그러니까 이제 보수성이라 하는데 고기가 지니고 있는 그 육즙 이런 부분을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유지하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토종 흑돼지는 일반 돼지에 비해 어미 돼지가 한 번에 낳는 새끼 수가 훨씬 적습니다. 성장 속도가 일반 돼지보다 느리고 몸무게도 덜 나가 그간의 농민들에게 외면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고기 맛이 좋은 축진 참돈과 성장이 뛰어난 축진 듀록을 교배해 탄생시킨 품종인 우리 흑돈은 육질이 뛰어나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리 흑돈으로 만든 고기는 근내 지방과 씹힘 정도가 수입종보다 우수해 소비자들로부터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으로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또 고기색이 붉고 육즙이 풍부한 것이 장점입니다.
이곳은 비육사인데요. 성장 상태에 맞춰 사료를 공급하고 온도 관리도 따로 합니다. 사육하는 동안 돼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생산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곳은 비육사입니다. 출하를 앞두고 있는 돼지들인데 출하 한 달 전에 저희들이 이제 초록물이라는 요 미생물을 저희들이 이제 실험하고 있는데 지금 20일 정도 먹였습니다. 한 10일 정도 먹고 출하를 하게 됩니다. 또 사료가 육질을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항상 질 좋은 사료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키우고 관리한 돼지들을 직접 유통하기 위해 가공과 판매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6년부터는 흑돼지 브랜드를 만들어 삼겹살, 목살 같은 돼지고기와 이를 가공한 소시지, 양념육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유통까지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았는데요. 자신 있게 내놓는 고기였음에도 판로가 충분하지 못해 많은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지 못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저희들 체험장은 소시지하고 돈가스 체험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은 중학생, 초등학생, 유치부, 또 일반 주부들 이렇게 해서 단체로 예약을 해서 오시면은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바로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일원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관에선 돈가스 만들기, 소시지 만들기 등의 체험을 하고 요리 레시피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에만 5천여 명의 체험객이 다녀갈 정도로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양돈 산업이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돼지고기의 품질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첨단 과학기술과 접목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전자 교정으로 만들어진 슈퍼 근육돼지. 유전자 가위로 돼지 유전자에서 근육 성장 관련 유전자를 교정해 근육량을 크게 늘린 돼지죠. 서울의 한 의과대학. 이곳에 돼지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이종장기 이식용 미니 돼지들입니다. 이종 이식이란 서로 다른 종에게 장기를 이식하는 연구를 말하는데요. 최근에는 돼지가 사람에게 장기를 제공하는 동물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종 이식용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돼지가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깨끗한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세계 이종 이식 학회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람한테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 돼지에서 일으킬 수 있는 병원체가 없는 상태를 항상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깨끗한 상태로 현재 52마리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아마 올해 내로 8마리가 임상시험용으로 제공될 예정이 있습니다. 세계 처음으로 돼지 췌도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이식 임상시험 준비가 한창인데요. 돼지 췌도 이식은 선천성 질환인 제1형 당뇨병을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연구팀은 2016년 돼지 췌도를 원숭이에게 직접 이식해 성공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사람에게 이식하려면 같은 영장류인 원숭이 8마리에 이식해 5마리가 6개월 이상 생존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요. 연구팀은 이 조건을 충족해 사람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 영장류 전임상 시험을 통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이미 이제 확보를 했고, 가능하면은 올해 내에 2명 정도의 환자, 각막인 경우에는 그 양한 각막맹, 그러니까 맹인이죠. 그 다음에 최도의식인 경우에는 아주 심한 당뇨병, 현재 치료법으로 조절이 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상시험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장기를 동물에서 얻으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원숭이나 침팬 치료가 주였다가 돼지가 이종장기 공여동물로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영장류는 멸종 위기종인데다 한 번에 태어나는 개체수가 적고 성장 속도도 느리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동물의 장기 세포에 있을지 모르는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의한 감염병 위험이 컸습니다. 초기에는 원숭이를 이용해서 사람한테 장기 이식을 시도를 했었는데 이 원숭이는 그 멸종 위기 동물이고 또 산자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장기 크기가 사람보다 적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니 돼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미니 돼지의 경우에는 사람과 오랜 생활 같이 지냈고 그리고 장기 크기도 사람하고 유사하고 그리고 산자 수도 많고 또 저희들이 무균 사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돼지를 이종이식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의 모양새는 인간과 다르지만 몸속 구조가 인간과 유사한데요. 사람 몸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킬 확률도 비교적 낮다고 합니다. 또 인간에게 적합한 크기의 장기를 얻기 위해 돼지의 크기를 작게 개량한 미니 돼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최도 이식, 각막 이식 분야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임상을 목전에 둔 나라는 저희 나라가 유일합니다. 전북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연구팀도 이종장기 이식용 미니 돼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이식 후 일어날 수 있는 면역 거부 반응을 없애기 위해 유전자를 바꾼 형질 전환 돼지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 돼지들은 실제로 이제 돼지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없애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전자들을 그 돼지에 집어넣어서 그 돼지가 실제로 사람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실제로 사람한테 이식했을 때 면역 거부 반응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돼지를 개발하는 곳입니다. 이종 이식용 돼지 개발의 첫 시작은 진호였는데요. 2009년 국립축산과학원에서 태어난 진호는 돼지는 갖고 있지만 사람은 없는 알파갈 유전자 일부를 없앤 형질 전환 돼지입니다. 엄격한 관리를 받고 있는 유전자 2개를 조절한 돼지 믿음이. 믿음이의 장기와 조직을 이식받은 원숭이의 경우 심장은 60일, 각막은 400일 이상 기능을 유지했습니다. 예, 지금 이 돼지들은 믿음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하고 있고요. 사람의 유전자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돼지들의 각막을 지금 원숭이에게 이식해서 20개월 이상 기능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돼지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사람에게 유용한 그런 돼지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5년 형질 전환 돼지의 신장을 원숭이에게 이식해서 5개월 동안 생존시키는 데 성공하기도 했고요. 2017년 돼지 믿음이의 각막을 원숭이에게 이식하는 시험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문제없이 정상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 없이 장기간 각막의 기능을 유지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종장기 이식의 경우에는 이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목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축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그동안에 이제 먹거리 위주의 그런 축산에서
지금은 이제 실제로 사람한테 장기라든지 그런 그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의료용 축산이라고 하는데 그런 축산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돼지는 유전공학 분야에서도 주목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첨단 생명공학 기법으로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삽입한 돼지를 개발하고 이들의 조직과 세포를 사람에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돼지를 통해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시대가 머지않았는데요. 돼지의 재발견을 넘어 돼지가 가진 잠재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그런 돼지 육종 회사라든지 또 국내에 있는 회사들이 이 돼지를 새로운 실험 동물의 그 원료로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산업적인 기반을 지금 닦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돼지가 앞으로 어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연구용으로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동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축으로 음식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인간과 함께한 돼지는 인류에게 많은 이로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황금 돼지의 해를 맞아 돼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돼지의 가치나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곁을 지키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남김없이 준 돼지야말로 어쩌면 인간의 가장 가까운 동물일지도 모르니까요.